안녕하십니까. 3분 소방안전입니다. 점검은 언제 실시를 하는 거고, 작동기능 점검이랑 종합정밀 점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 점검에는 이제 종합정밀 점검이 있고 작동기능 점검이 있는데, 그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되는 건물은 보통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이제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이 되고,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만 있으면 작동기능 점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했을 때, 그러면 그 작동기능 점검은 언제 하게 되냐면,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사용 승인 월이 있습니다. 월까지 작동기능 점검을 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죠. 종합정밀 점검은 스프링클러 있는 설비가 이제 보통 해당이 되겠는데,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인 경우에 해당되는데,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월에 해당되는 달에 실시를 합니다.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이제 작동기능 점검을 하게 되죠. 그렇게 종합정밀과 작동기능 점검이 그 설비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,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,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저희가 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왜 점검을 해야 되는지, 쉽게 보시면 모든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. 점검이라는 거는 작동기능 점검이 있고 종합정밀 점검이 있는데, 말 그대로 작동을 시키는 거죠. 뭐 감지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, 펌프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, 설비를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. 평상시에는 설비가 동작을 안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막상 화재가 났을 때만 동작을 하는 거야 되는데, 정작 화재 났을 때 동작 안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점검을 통해서 정작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작동을 해보는 것입니다. 작동기능 점검이라고 하고, 종합정밀 점검은 뭐가 다르냐면,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해 가지고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그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, 법적으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, 또는 건축법에 왜 이제 그 방화 구획이라든가 방화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, 그런 것들까지 보는 것은 이제 종합정밀 점검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점검은 꼭 그 소방시설 업체나 관리사님을 통해서만 해야 되나요? 꼭 그렇진 않고요. 작동기능 점검일 때는 그 관계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관계인이라고 하면은 소유자, 건물의 소유자, 또는 건물의 점유자, 또는 관리자를 관계인이라고 합니다.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고, 또는 그 관리업자가 이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소방서에 등록된 관리업자를 말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은 그 점검할 때 인건비나 점검비가 들어가는데, 그거를 절약하려면 이제 그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해도 무방하겠네요. 예, 법적으로는 관계인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관계인이 했을 때라도 관리업자가 하는 거와 동일하게 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, 또는 그 펌프나 그런 것들도 성능 시험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시면은 관계가 없겠습니다. 그러려면 좀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그 관계인이면 가능하겠죠.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만든다면은 허위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. 점검 안 해놓고 그냥 한 것처럼 해놓는 거는 나중에 그 관계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작동 점검도 업체를 통해서 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그렇다면은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종합정밀 점검도 그 관계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, 점검을? 법적으로 종합정밀 점검은 관계인은 할 수 없습니다. 그 관리업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.
관리업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건가요? 관리업자라고 하면은 그 소방서에 등록된 그 업자를 말하는 것인데,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가 주 인력이 되고, 그 다음에 보조 인력으로 그 기사 또는 그 인증기술자,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3명이 구성이 돼야 그 관리업으로 등록을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번에 점검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대부분 뭐 그 소방서에 등록된 업체 하면은 모두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업체가 더 좋고 나쁘고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이왕이면 오래된 회사가 그래도 좀 노하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, 점검하는 사람들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제 시정을 하는 것이니까, 그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든 최대한 찾아서 정상인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듯이, 건물도 정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, 또는 그 좀 회사의 역사도 좀 길고, 또 직원들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최고로 좋겠죠. 네, 그러면 저희가 여러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봤는데 그 결과가 매번 다르더라고요. 그거는 왜 그렇게 관리사님들마다 그 점검 결과가 다른 건가요? 예, 저도 점검하다 보면은 왜 점검할 때마다 틀리느냐,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더 관심 있게 잘 보는 면이 있고, 또 어느 한 부분은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점검의 기준이 바뀐 건 아니고, 점검의 기준은 건물 허가일자 기준으로 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에 대한 약간의 편차는 있으리라고 봅니다. 지금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 보고서가 많이 양식이 바뀐 것 같은데, 그게 보고서나 뭐 보고 일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뀐 건가요? 예, 그 서류가 좀 많이 바뀌었죠. 종전하고. 그 제가 이제 서류를 작성하면서 보면은 좀 간소화된 것 같습니다. 양식은 많이 바뀌었지만,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좀 그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영상을 좀 올려드린 것들이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보고서는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바뀌었는데, 또는 이제 최근에 또 7월 2일 날 또 양식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. 근데 요번에 바뀐 거는 내용이 전체가 바뀐 게 아니고, 그 동별로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, 하나의 건축물 대장에 번지수가 같은데 동이 몇 개가 있는 것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요번에 4월 1일날 개정되고 또 7월 2일날 개정된 거는 그 부분만 바뀐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에 이제 보고하는 거는, 종전에는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 보고했지만, 지금은 이제 점검 후 7일 이내에 이제 소방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댓글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